안녕하십니까. 삶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싶은 걷는 철학입니다.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시대에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, 좋아하는 일도 생계 유지,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하기 싫은 일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. 모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모든 일이 결국에 하기 싫은 일이 될 거라면 이왕 하기 싫은 일이 될 거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과정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.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볼 건데 일단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봐야 합니다.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할 만한 삶을 살았거나 혹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? 이게 안 되면 좋아하는 일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.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평생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. 시대와 문화의 관성, 이게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한 예시로 모두가 관성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취업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다가 결혼을 하죠. 이게 다 관성인 겁니다. 대학이랑 결혼이 시대와 문화의 관성에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죠. 근데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라고 말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전혀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극소수의 학생들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. 아마도 많은 학생이 그냥 다들 가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게 맞다고 배웠으니까 이런 대답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.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보고 결혼하죠. 조건을 보는 이유가 결혼은 현실이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.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결혼은 현실이 맞습니다.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은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반반 결혼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. 애초에 반반 결혼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게 오히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에 반하는 말 아닌가요? 정확히 반반 아닐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결혼해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.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반 결혼을 원하는 게 모순된다는 거죠.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게 고깝지 않고 배려해도 괜찮을 사람이랑 해도 결혼하고 육아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조건만 맞고 희생할 생각이 없는 관성에 따라 나이가 차서 하는 결혼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나이가 돼서 상대를 찾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해서 손해봐도 괜찮을 때 하는 결혼이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어른들이 연애는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. 결혼은 현실이 아니라 사랑입니다.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. 결혼이 뭐 되게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힘이 나고 그런 거라고 묘사되는데 사실은 정말 힘든 겁니다. 해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. 여튼 대학이나 결혼처럼 시대와 문화의 관성 때문에 그 압박감을 버티지 못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어요. 잠시 관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저걸 왜 하지? 라고 말하는 것도 해보면서 살아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모두가 관성대로 사니까 모두가 똑같은 가치만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. 남들 보기에 멋있는 거, 남들 보기에 이쁜 거, 남들보다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만 원하는 거죠.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좋은 게 맞죠. 그래도 그렇게 살면은 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봤던 간병인이 쓴 책인 내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걸로 꼽은 게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. 내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것,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산 것 등등 모든 걸 정리해보면 내가 아닌 남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산 것들입니다. 그리고 모두 이런 걸 후회해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관성이에요.
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면 우선은 관성에서 벗어나서 살아봐야 됩니다. 그래도 말했다시피 현실은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열심히 현생에 충실하시고 쉬는 날에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 내가 싫어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괜찮았던 걸 발견하는 과정도 인생이 재밌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다들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써보셨죠? 뭐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평범한 일기조차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보냈을 때 가장 잘 적혀요. 뭐 가족이랑 놀러 간 날이나 친구들이랑 몰래 나쁜 짓 한 날.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일기에 적을 때만 유일하게 일기장이 부족했어요. 적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. 글이 나올 만한 하루나 삶을 살았을 때 쓸거리가 생기듯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위험하거나 더러운 거, 싫은 것도 가끔씩은 해보세요.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해보세요.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에 관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래서 방골 기질이 강한 건가 의심도 종종 하고요. 하여튼 시대와 문화의 관성,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세요. 많은 사람이 인생 노잼식이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관성에 따라서 살다가 무의식 중에 그걸 자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, 친구들이, 어른들이 이게 더 좋다고 하고 시대가 이걸 더 좋다고 하고 문화가 이게 맞다고 외치니까 끌려간 거죠.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걸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행복하기 힘들 겁니다.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럼 돈 많이 모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겁니다. 많은 돈을 벌기 위함도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기 위함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겁니다. 계속 강조하는 건데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럼 거지가 돼서 불행해지거나 다시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거든요. 물론 계속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하다가 가끔 원하는 거 할 때도 행복하긴 합니다.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니까요. 결국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나를 둘러싼 시대와 문화의 관성에 저항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남들이 다 가니까 가는 대학, 나이가 찼으니까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, 이렇게 익숙한 궤도에서 잠시 이탈해보세요.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. 평일에는 현생에 충실하되 쉬는 날에는 내가 싫어한다고 믿었던 것들부터 하나씩 깨부숴 보는 걸로 충분해요. 인생 생각보다 깁니다. 남들이 저걸 왜 해? 라고 묻는 그 지점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. 일기장이 부족할 정도로 할 말이 많아지는 삶, 죽기 직전에 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, 그 시작은 지금부터 관성을 멈춰보는 거라고 생각해요.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